그래서 오늘은 역함수라는 파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라는 그 단원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함수를 거꾸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203조. 예를 들어서 왼쪽 집합 x에 있는 1과 2가 오른쪽 집합 y 3과 4에 다음과 같이 3, 4, 5에 다음과 같이 대응이 된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일단 이것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를 수 있죠. 왜냐면은 왼쪽 집합 하나하나가 오른쪽 하나씩 한테만 대응했으니까. 얘도 한 표, 두 표, 그렇죠? 얘도 한 표, 두 표. 그래서 x에서 y로는 함수가 돼요. 요 대응을 거꾸로 읽어서 그럼 y에서 x로도 함수가 될까요? 3은 1에 대응했고 5도 2에 대응했지만 4는 대응하는 것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요? 1, 2, 3, 1, 2, 3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x에서 y로는 함수죠. x에는 하나가 한 표씩을 투표했으니까, 그쵸? 반대로 y에서 x는 함수가 될까요? 1은 안 찍는데 2는 둘한테 찍고, 그치? 이것도 함수가 안 되겠군요. 그쵸? x에서 y 쪽으로는 함수지만 거꾸로 y에서 x 쪽으로 함수가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면 요 방향으로도 함수가 돼야 되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도 함수가 되려면 어떠면 좋을까? 1과 2와 3과 4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얘도 각각 한 표씩 투표. 그치? 얘네 둘도 각각 한 표씩 투표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만 우리가 반대로 읽어도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는 x에서 y로는 함수가 되지만 반대로 y에서 x로는 함수가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함수가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럼 얘네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말하길 첫 번째, 지금처럼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봐도 함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거죠. 이해 갔나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대응이 F라면 거꾸로 가는 대응을 지금부터 이렇게 쓸 겁니다. F 쓰고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1조곱처럼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걸 때는 F 인버스 또는 F 역함수라고 읽을 거고요.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은 3에 대응해요. 그쵸?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쓰죠 이건? F1은 3 이렇게 쓰는 거죠. 같은 식으로 2라는 값은 4에 대응하죠. F2는 4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해 갔나요? 요것을 역함수 세계관?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거꾸로 본다면은 3은 1에 대응하는 거잖아. 그치? F 인버스 3은 1 이렇게 쓸 거고요. 거꾸로 본다면은 4는 2에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F 인버스 4는 2
쓰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것과 요것은 같은 뜻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죠? 얘는 1이 3에 대응해. 얘는 거꾸로 봤을 땐 3이 1에 대응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 가나요? 요거 두 개는 같은 뜻. 요들도 같은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만약에 F에 A가 B라면 방금 이 상황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방금 이 상황에서는 얘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은 마치 요거 두 개 위치를 이렇게 바꿨으면요. 여기 위에 인버스가 자라나요. 머리 위에 뿔이 자라나듯이 F 위에 인버스가 자라나요. 해서 B는 A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이해 갔나요? 가로 안과 등호 옆에 있는 값이 바뀌면 뒤바뀌면 인버스가 자라나요. 이해 갔나요? 다시 처음부터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기존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함수만 생각을 해봤지만 이 단어는 거꾸로 봐도 함수인 것만 찾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거꾸로 봐도 함수네 라는 거. 근데 기존에 다뤘던 이런 함수들은 거꾸로 봤을 때 함수가 안 돼요. 그렇죠? 얘는 왜 안 되죠? 얘가 투표 안 했으니까. 그렇죠? 얘는 왜 안 되죠? 얘는 투표 안 하고 얘는 투표했으니까. 그치?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둘 다 반대로 보면 함수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봐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모양일 때만 역함수라는 것이 실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라고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랑 차이점도 기억납니까? 이건 1대1 함수예요. 이건 1대1 대응이고요. 기호는 어떻게 쓰느냐? F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 1조공 모양점 써서 F 인버스, F 역함수라고 읽습니다.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요거 바꿔치기 하는 거 가능하겠어요? 다시.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누구죠? X죠. 공역이자 치역은 누구고요? Y고요. 그쵸? 역함수는 반대죠. 그쵸? 역함수는요. F의 공역이자 치역이었던 얘가 정의역이 되고요. 그쵸? F의 정의역이었던 애가 역함수의 치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역함수는요. 원래 함수랑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어요. 이해가나요? 이것을 역함수라고 해요. 인버스. 옛날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FX라는 걸그룹이 있었죠? 알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나왔나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FX. 이 걸그룹이 데뷔할 때 워낙 그 대형 기획사다 보니까 데뷔와 동시에 안티가 생성이 되나 봐요. 난 잘 모르겠지만. 안티 팬클럽 혹시 이름 알아요? 안티 팬클럽 이름이 역함수입니다. 센스 좋죠, 애들이. 그쵸? 정말 센스가 좋아! 그치? 재미없어? 역함수라는 게 할 게 좀 많고 어려운데 일단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밟아볼게요. 첫 번째는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있는지, 언제 있을 수 있고 언젠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203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역함수 구하기 이거를 지금 해도 하는 게 맞아? 순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역함수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걸 보여줄게요. 지금 방금 했던 걸 이용해서 이걸로. 자, 일단은 요 1이라고 하는 개념, 요 안에 들어간 게 1이죠. 요것도 1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야? 요것도 1이잖아요. 요만큼 이런 거 보여요? 요 안에 넣어볼까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F에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F 인버스 3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요? 는 3 남아요.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갔냐고요. 요 1자리 괄호 안 1이라며 F1은 3, F1은 3. 그 1 대신에 이거 썼다고 이거 1이랑 같은 거라며 둘이. 요거 우리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거를?
여기 괄호 쓴 거는 여기 합성 함수에다가 3 넣었다 이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요 괄호안이 얼마야? 3이죠. 이것도 3이죠. 그럼 요만큼이 3이니까 요걸 요 안에 넣어도 되겠다. 그치? 뭐라고 쓰는 거죠? F 인버스의 3은 1이잖아요. 그쵸? F 인버스의 3은 1. 요 3자리에 뭘 써요? 얘를 써요. 얘 말이죠. F1을 이렇게 써요. 이해 가요? 요것도 어떤 뜻일까?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이해 가지? 인버스와 잘 써야 돼. 다시. F 인버스와 F 합성의 1대1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이해 가요? 자, 지금 쓸 수 있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게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과 같이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와, 이 함수에 3 넣어서 3 나온다가 무슨 뜻일 것 같아? 항등함수입니다. 그쵸? 3 넣으면 3 나오고 얘는 어때요? 1 넣으면 1 나와요. 항등함수죠? 그래서요. F의 F 인버스를 합성한 것도 F 인버스의 F를 합성한 것도 둘 다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펑션이 나와요.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3 대입하면요. 3 나오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 나와요. 이해 가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가는 게 함수고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니까 함수값의 역함수값을 구하시오. 그럼 다시 처음 값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함수값의 역함수값을 구하시오. 다시 처음 값 나와야죠. 그런 얘기예요. 역함수값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역함수값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요. 역함수라는 것이 이제 거꾸로 간다는 개념이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하면은 다시 원래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것도 이해 가요. 역함수라는 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함수면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거든. 이렇게 가는 함수 역함수는 누군데? 이렇게 가는 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이렇게 가는 거라며. y에서 x로.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원래 함수 나오겠죠? 이것도 이해 가나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함수다. 마치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느낌? 이해 가요?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건데 함수 이론만 먼저 배우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건 나중에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하고 합성함수 저번 시간 합성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요? 뭐냐면은 여기 뭐 한국에 있는 뭐 서울에서 1에서 일본에 있는 도쿄 2에 갔다가 미국에 있는 LA 로스앤젤레스 3번에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가는 함수가 F고 요렇게 가는 함수가 G야. 무슨 말이야? F1이 얼마야? 2야. G의 2가 얼마야? 3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지? 그렇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야 이렇게 갈아타지 말고 한 번에 가는 거 만드는 게 어때? 라고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요? 한 번에 가는 거. 이건 뭐라고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1이 3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2라고 하는 약간 교집합 부분을 소거하는 거거든요. 2 대신에 이거 대입. 아까 이거 뭐 비슷하게. 이 자리에 요거 대입. 그럼 G의 2는 3이라는 식에다가 이 자리에 뭘 대입해요? 요거 대입해요. F1을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GF를 합친 함수에 1 대입하면 3 나오는 거 아니냐. 그치? 1 대입해서 3 나왔잖아. 보다시피. 그쵸? 우리 이렇게 썼어요. 그쵸? 다시. 한 번에 가는 건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요? G.F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요? 순서가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F 비행기를 먼저 타고 뭐 요즘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랑 합치지 않았나요? 모르겠네.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대한항공이고 여기서 요거 갈 때는 다른 항공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얘가 다른 항공이잖아. 이렇게 보다시피 한 번에 가는 항공이 있다 이거죠. 대신 중요한 거는 이거 보다시피 그림상 왼쪽이 F고 오른쪽이 G지만 이거 함수 합성 모양 쓸 때는 거꾸로 써요. 보다시피 이렇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갔나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 가면은 귀국 안 할 거요? 영영 이민 가는 거요? 돌아오는 거 생각해 봅시다. 돌아오는 거. 그럼 요건 뭘까요? 당연히 이었으면 헷갈린데 위에다 쓰지 안 되겠다. 요거 깜장이 F예요. 요거 깜장이 G고요. 이해 가죠? 헷갈리니까 위에다 쓸게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뭐야? G 인버스죠. 이렇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F 인버스 아닌가 그러면? 그치? 그렇잖아. 이렇게 가는 게 F면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고 이렇게 가는 게 G면 이렇게 가는 게 G 인버스 아니야? 이해 가요? 자, 요 빨간색을 지금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G 인버스 3은 2다. 요거 이해 갑니까? 역함수 비행기를 타서 역함수 비행기를 3번에서 타면 2번에서 내린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마찬가지로 F 역함수 비행기를 2에서 타면 1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이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라 기호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이 정도는 기호도 아니죠. 미적분 가보세요. 뒤져요. 기호 때문에. 미적분 가면은 뭐 여러분 아직 먼 일이지만 특히 적분. 대학교 적분은 적분만 공식이 100개가 넘어요. 적분만 공식이 100개가 넘어요. 공식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기호 쓰고 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연습하세요. 쓰세요 계속. 그래 익숙해지죠 빨리. 이거 이해 가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비행기는 없겠냐고. 논스톱으로. 무슨 얘기야? 3이 1에 가는 비행기 말이에요. 이해 가죠? 자, 요 상황의 역함수예요. 그렇죠? 마치 어떤 느낌이 알겠어? G 합성 F 요 함수의 역함수 비행기. 그러니까 이 파란 거에 역함수 비행기잖아. 그치? 역함수 비행기는 당연히 이렇게 쓰지 않겠냐고. 이게 함수, 이거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치? 역함수 비행기 타가지고 3에서 타면은 1에서 내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이해가? 요거를 요 위에 걸로 만들어 봅시다. 위에 것도 보면 어때요? 요 2가 이제 공통 아닌가요? 네, 요 2 자리에 요것도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F 인버스의 2가 1이라면서요. 그쵸? F 인버스의 2가 1이라면서 요 2 자리가 뭐겠냐고. 요거잖아요. G 인버스 3.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쓴다고 배웠죠? 분명히? F 인버스와 G 인버스를 합성한 거에 3대입한 건 1이다. 쓴 거 아닌가요? 그쵸? 이거 괄호 이렇게 연속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라며.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3대입해서 1 나오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게 무슨 얘기야? 요 함수랑 요 함수랑 똑같은 함수예요. 분명히.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나온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죠? G랑 F랑 합성을 해서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죠? F 인버스, G 인버스입니다. 와! 뭔지 이해가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요. 역함수와 역함수 합성 거랑 같은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보다시피 바뀌어요. 다시. 이거 이해가요? 자, 잘 모르겠으면은 요 방금 쓴 요거를 한 3번, 4번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처음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건 요 자리에 요거 대입하는 거야만 잘 기억하면은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요. 처음 개념 배울 때는 가급적이면 노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개념을 배울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풀고 할 때부터는 노트는 굳이 필요 없을 거고 연습장 쓰시면 돼요. 연습장. 정 필요하다면 오답 노트 정도는 괜찮겠죠. 나는 수학 공부하면서 오답 노트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틀리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뼈에 새기는 거죠. 두 번 다시 내가 틀리지 않겠다. 뭐 일을 가는 겁니다. 그럼 오답 노트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개념 공부할 때는 필요해요. 여러분이 개념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개념 설명을 좀 천천히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천천히 했으면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해야죠. 집에 가서 이렇게 나처럼 그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해봐야죠. 처음부터. 그냥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못 풀어요. 참고로. 이 개념이 막히지 않게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원소 하나씩만 딱 이용해서 딱 지금 방금 설명한 거니까
확인해서 왜 얘랑 얘랑 같아지는지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라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개념 설명 끝,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y는 x 더 2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표를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함수 처음 할 때 함수를 관계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순서상 뭐 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그쵸? 되게 많다고 했어요. 방법은 그렇죠? 아까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도 있고 되게 많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x, y 값이 뭐 x가 0이면 y는 2고 뭐 1이면 3이고 2면 4고 3 이런 거 다 이해 가죠? 그쵸? 네. 맞죠? 무슨 말 이해 가죠? 그쵸?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림 그린다면 뭐 0은 2에 대응하고 뭐 1은 3에 대응하고 이런 거 아니겠냐고. 그쵸? 이해 가죠? 점을 찍으면 어떤 건지 알겠죠? 이 상태로 점을 찍으면요 0,2에 점 찍히고 1,3 점 찍히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점이 모여서 직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 그래프는 뭘까?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가 지금 까맣게 그린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되지? 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까만색이 원래 함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는 뭐지? 역함수는요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가는 거라며. 그치?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야. 얘네가 x인 거지. 얘네가 y인 거고. 이해가요? 역함수는 반대잖아요. 그쵸? 0이 2에 가. 그거를 우리 뭐로 2는 0에 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역함수는요. 저게 이게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힌 모양이 될 겁니다. 그쵸? 이해가? 역함수는 x가 2, 3, 4, 5일 때 y 값이 0, 1, 2, 3 이렇게 나오는 모양일 거란 얘기죠. 이해가? 그 점들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2,0을 찍어? 내가 아까 0,2 찍은 거 말고 지금은 2,0을 찍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내가 아까 1,3 찍었지? 원래 함수에서. 지금 뭐 찍어야 돼? 3,1을 점을 찍어야 돼요. 이해 가요? 2,4가 아니라 4,2. 이 점들을 찍으면 이 점들이 모여 이런 직선 되겠네. 그치? 그러면 깜장 직선, 원래 함수와 파란 직선, 새롭게 만든 역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쪽에 있는 A, B라는 점이 여기서는 B, A를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기에 있는 0,2라는 점이 여기서는 2,2 되는 거잖아.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바뀌는 게 좀 아니겠어? 그게 뭐겠어?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겁니다. 기억나나요? 점의 이동 A, B라는 점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은 B, I가 됐습니다. 라든지 어떠한 선, 기억납니까? 선? 등식이 나오면 선이라고 했는데요. 그쵸? 순서상 나오면 점, 등식이 나오면 선, 부등식이 나오면 면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선이 Y는 X의 대칭하면 뭐가 된다는지 기억나요? 이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증명했던 겁니다. 다 증명했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X 대신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를 대입한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고요. 참고로 이 선의 방정식, 선이 나오는 모양일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뭐 대신 뭐뭐 대입한다고. 기억나요? 이게 바로 둘 다 Y는 X를 대칭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역함수랑 그래프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칭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깜장색의 함수가 Y는 X 더하기 2라면 이 파란색의 역함수 함수가 뭐겠냐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이거 밑에 거잖아, 이거. Y는 X 플러스라고 하는 등식을 Y는 X에 대칭시킨 거 찾는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로 Y는 X에 대칭시키면 여러분 뭐 한다고 배웠죠? 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하면 식이 이거네요, 그쵸? 그쵸? 이거를 그냥 여러분 편하게 좀 어려운 말로 양함수로 정리하면 돼요. 양함수. 양함수가 뭐라고?
이거 내가 몇 번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양함수가 어떻게 쓰라는 거야, 모양을? y는 fx라는 얘기예요. 꼴을. 이해 갔어요? 양함수, 음함수란 표현은 나중에 미적분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 이거 써야 돼요. 음함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explicit function, implicit function 뭐 이런 건데 다 까먹었어요. 얘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플러스 펑션, 마이너스 펑션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식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형식이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원의 방정식. 이거는 여러분 웬만큼 배웠던 모든 대부분의 함수가 이런 형식이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답만 이렇게 안 쓰고 답만 양함수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물론 정답이긴 하지만 뭐라고 써야겠어? y는 x 빼기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x 빼기란 얘기예요. 이해 가죠?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합시다.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수시로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죠?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뭐 x랑 y랑 서로 바꿔서 대입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역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면 뭐 하면 돼요? x랑 y랑 서로 바꿔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서로 그래프상으로는 보다시피 y는 x에 대칭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갔나요?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조금 내용이 조금 심오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참고로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에요. 그건 이해 가요?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에요. 이해 가요?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어요. 항상. 1차 함수 아까 했죠? 역함수가 있는 함수도 있고 역함수가 없는 함수도 있거든요. 역함수가 있으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차 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용어를 막 내뱉잖아요. 그래서 뭐 역함수니 뭐니 나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나오니 조명! 조명이 모자를 벗어서 마스크를 벗던가. 이게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 인버스 x 자기 역함수라는 뜻이죠. 이 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올 거예요. 어떤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랑 교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과 y는 fx와 y는 x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는 게 또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둘이 어떤 관계인지 기억나죠? 둘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 둘이 서로? y는 x에 서로 대칭 관계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꼭 1차 함수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떤 적당한 곡선 함수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y는 fx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자, 이거 함수 맞나요? 함수 맞죠? 왜요? 함수 맞죠? 왜요? 세로 선을 그으면 교점이 한 개예요. 자, 그럼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맞죠? 왜?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한 개거든요. 현재 치역이 요만큼인 건 이해 가요? 공역은 원래 디폴트 값이 전체라고 했지만 내가 공역을 요만큼 잡아버리면 치역도 요만큼 공역도 요만큼이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공역은 내가 잡기 나름이니까. 따라서 1대1 대응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참고로. 이해 가요? 공역만 적당히 잡으면 1대1 대응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죠? 역함수는 어디에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 이상한데? 이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자, 지금처럼 생기면 어때요? 교점이 안 생겨요. 그쵸? 이해 가요? 교점이 안 생겨요. 그쵸? 그럼 어떻게 생기면 두 그래프는 교점이 생기느냐? 어떤 함수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상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나요? 역함수 그래프는 왜?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쵸? 다시. 원래 함수 그래프가 1대1 대응인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역함수 먼저 하겠네요. 그럼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둘이 서로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쵸? 질문은 뭐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예요. 그쵸? 다시 요 까만 함수랑 요 파란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예요. 근데 요 두 군데가 원래 함수랑 y는 x랑의 교점과 같지 않나요? 지금 느낌이? 이해가요? 다시 원래 나의 질문은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 까만색이랑 파란색의 교점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두 군데잖아요. 그쵸? 근데 요 가운데 직선이 y는 x거든? 그러면 까만색 함수랑 y는 x랑 교점 찾아도 여기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둘은 같은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하면요. 이거 정확히 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둘은 달라요. 자, 다른 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했던 말 기억할까요?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1대1 대응이죠? 네, 얘는 참고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뭘까요? 자,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y는 x랑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과는 서로 수직 관계이므로 이 직선을 대칭시키면 이 직선 자체가 돼요. 다시. 역함수도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거 다죠.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교점이 됩니다. 근데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보다시피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다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교점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지. 얘랑 아니지. 아니, 다시 할게요. 얘네 둘의 교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까만색 함수랑 얘랑의 교점 한 개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원래 함수와 역함수 교점은 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물론 이 점도 있지만, 이 교점도 있지만. 따라서 집합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 알겠어? 집합으로 본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좀 어려워요. 집합으로 본다면 제가 훨씬 더 많은 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얘랑 똑같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똑같아지죠?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왜냐면 실제 문제는 이제 이걸 구하라고 되거든요. 문제는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를 구하려면 한나절이에요.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로 대신 구할 건데요. 아까 분명히 얘랑 똑같지 않다면서요. 그쵸? 근데 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구하죠?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f가 증가함수일 때입니다. f가 증가함수일 때는 이쪽 개념과 이쪽 개념은 똑같아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fx가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와 원래함수 교점 찾아봐 라고 해도 그냥 이거 찾아도 똑같아요. 100% 일치합니다. 증가함수일 땐 말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감소함수죠. 이거. 그렇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내려가는 직선이죠. 감소함수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요. 지금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증가함수일 때는 100% 얘랑 일치합니다. 왜요? 왜요를 설명하면은 이제 머리가 터지겠죠? 외우시던가 그냥 건너뛰던가. 내가 봤을 때는 건너뛰는 게 제일 편해요.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서 배웠던 증명법 중에 하나죠. 일종의 기류법.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그러니까 f가 증가함수일 때, f가 증가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없다고 가정하자. 글씨가 왜 이러니? 없다고 가정하자. 없다고 가정하자.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요. 일단 교점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교점을 A, B라 하면요. 당연히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예요? FA는 B가 돼야 되고요. F 인버스 A도 B가 돼야 돼요. 이해 가요? 교점은 당연히 그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그렇죠? 교점을 A, B라 하면은 당연히 이 둘이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뒤에 거 같은 게 아까 고치는 거 배웠죠? 어떻게? FB는 A라고 고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따라서 F라는 함수는 이렇게를 통해서 Y는 F라는 함수는 A, B와 B, A를 지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 위에 두 점인데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이 기울기는 A, B부터 B, A까지 기울기라고요. 그렇죠? 이해가요? A, B부터 B, A까지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증가함수면 임의로 연결한 두 점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증가함수면 어떻게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도 양수죠. 그렇지 않던가요? 어떻게 두 점을 구해도 양수잖아요. 기울기가. 그렇죠? 따라서 증가함수라는 말에 이것과 모순되죠. 모순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 귀루법이죠. 그러니까 교점은 여기 위에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얘랑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얘랑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다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낼 리가 없죠. 이쪽 내는 건 역함수랑 무슨 관계, 여기 역함수도 안 등장하지 않는데. 그치? 역함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호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내는 거죠, 시험 문제는. 근데 여러분이 문제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경우는 언제다? 증가함수일 때예요. 감소함수면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을 해야 됩니다. 까딱하다가는 4차 방정식을 푸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중에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에휴,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고1 것까지는 그냥 기본 공통수학입니다. 고2 때부터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가려나? 고1 때까지는 요즘 뭐라 부르더라 그걸? 특성화고라고 알죠? 옛날로 따지면은 공고, 상고 이런데 알아요? 공업고등학교, 상업고 요즘은 뭐 마이스터고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성화고 그렇죠? 특성화고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고1까지가 공통으로 배우는 수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름이 공통수학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전국에 있는 고1 다 똑같이 배운다고.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입시입니다. 입시. 대학을 가기 위한 수학이라고 이 다음부터는. 난도가 확 올라가요 갑자기. 난이도가. 네. 고1까지는 중학교 때 그 쌓아놓은 체력이나 이런 걸로 버틸 수 있어요. 그나마. 버틴다니까 진짜. 나 중학교 때 수학 잘했어. 잘했어. 1학년 때까지는 웬만큼 버텨요. 근데 2학년 때부터 못 버텨요 이제 애들이. 입시 수학이라고요. 입시 수학. 학교 시험 문제,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번에 B고등학교, 녹화 중이니까 실명거론 안 할게요. B고등학교는요, 이번에 2학년 애들 2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컷이 70점이래요. 수학 70점 맞으면 1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왜냐고? 수능 문제를 잠깐 냈겠죠. 이게 일반고예요, 참고로. 그쵸?
자사고도 아니고 이지경이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다니까. 지금 하는 건 공통 수학이에요, 여러분. 어? 대수, 미적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 수학이라고 지금 하는 게. 1번 함수 fx가 x 더하기 3입니다. f 인버스 4를 구하시오. 처음 문제부터 중요한 게 나왔네.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쪽을 연결하는 규칙이 주어진 거예요. 그쵸? x는 x 더하기 3의 대응의 이런 규칙이에요. 이게 f라고요. 그쵸? 이게 뜻이잖아요. x는 x 더하기 3의 대응이에요. 그쵸? 이쪽에 있는 4는 대체 누구한테 대응하니? 이거 찾으라는 문제 아닌가요? 인버스로 4. 그쵸? 이거 이해가요? 개념은 이해 갔습니까? 이 규칙에 따라 4를 거꾸로 가면 어디 가나요? 이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보통은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해서 x에 4를 대입한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죠. 안 쓰는 방법입니다.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4를 대입하면 되겠다 이 생각인데 제일 무식한 방법은 안 쓰는 방법이고요. 보통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쓰죠. 보통은 이거 구하라면서요. A라 놓고 A 구하면 되죠 뭐. 이해 가요? 구하는 값이 F 인버스 4라며. 그러니까 그 F 인버스 4를 일단 A라고 놔요. 그리고 그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내용인 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딱 이 등식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아 이거 FA는 4네가 떠올라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안과 바뀌면 인버스가 사라져요. 이해 가요? 안과 바뀌면 인버스가 돋아나요. 인버스가 사라져요. 이런 거라고요. 이해 가요? 따라서 끝났죠? FA가 4란 뜻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FA가 4일 때 A 구하셔란 문제예요. FA가 뭔데요? A 더하기 3 아닌가요? 그게 4라 나오려면 A는 1이잖아. 그치? 답은 1이죠. 그래서 1이 4에 대응하니까 4를 거꾸로 가면 1에 가죠. 이해 가요? 다시 역함수값 얼마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보통 2번으로 풀어요. 1번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거 미쳤어요. 이거 구하는데 한참 걸릴 텐데 2번으로 풀어요. 보통.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2번 니들 처음 배우는 친구가 대부분이어서 내가 지금 천천히 해주고 있잖아? 두 번째 배울 때부터 이렇게 안 할 텐데. 모르지 그거야. 그 다음 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두 개 값이 있습니다. A, B를 구하시오. 란 문제. 자, 함수가 이제 1차 함수예요. 뭐 1차 함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해요. 보다시피 이렇게 역함수 기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호로.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방금 했던 거 있죠? 뭐라고요? F에 마이너스 1은 옵니다. 이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안과 이렇게 바뀌면 인버스가 돋아나요. 사라져요. 이해 가죠? 연습 몇 번 하면 금방 한다고. 얘들아 제발 부탁이니까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 생각하지 마. 알았어?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는 내가 얘기했지 니들. 프로게이머들 나 이해했어. 실제로 그게 됩니까? 그 플레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쵸? 이번엔 페이커가 몇 년 만에 우승했다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롤을 안 해가지고. 페이커가 영상 하는 거 보고 이해했어. 어떻게 플레이 알겠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보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치? 손으로 이게 이거야 돼. 손으로. 이거 손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 실전에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 나 눈으로 보고 이해했어. 나 그거 뭐야 저기 뭐 EBS 아니면 뭐 재미있는 과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영상 올라오는 거 많던데 유튜브에 그런 거 알아요? 뭐 양자 역학에 대하여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영상 보면 이해해. 설명해봐 하면 못하지만 그런 거라고. 이해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손으로 움직여서 쓰는 거랑 다르다고. 이거 이해했죠? 무슨 말 이해 가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이거 두 개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 F1이 뭐야? F1이 1 대입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잖아.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그치? F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네. 그게 5란 얘기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패스할게요. 2번 문제. 내가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요즘에. 이 오라질 놈들이. 기말고사 기간이거든, 요즘 한창. 여러분은 한참 전에 끝났겠지만, 요즘 한창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1학년 새끼들이 이게 지금 시험범이에요. 역함수 이런 게 시험범인데 이것도 몰라서 나한테 자꾸 징징대는 거죠.
어떻게 풀었죠? 이러면서 어휴 진짜 내가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는 조각 함수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나중에 봐보세요. 장난 아닐 겁니다. 이런 기본 조각 함수가 나오면 그리는 연습도 좀 하라고 했어요. 물론 그림이 100%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말이에요. 일단 이 그래프는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죠. 이거 1차 함수죠. 이것도 1차 함수죠. 선분 두 개군요. 간단하게. 그쵸? 이해 가요? 1에서 x좌표 1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선분이 나온다가 핵심이에요. 그쵸? 자, 1 오른쪽은 어떤 선분, 반직선이라고 할까? 어떤 반직선 나오냐면요. 1 오른쪽은 2x, y는 2x라는 이렇게 생긴 이 직선에 이만큼을 그려주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여기 좌표는 당연히 기울기 2짜리니까 2일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직선 x 좌표 기준으로 1보다 작은 1보다 왼쪽에 분포하는 요 스케치북 자리에다가는 어떤 직선을 그려요? 얘를 그려요. 자, 이런 거 나오면요. 기본이 뭐냐면요. 요 분기점, 그러니까 함수가 뚝 끊기는 점이 있죠. 여기 값을 일단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1을 대입해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이 값을 일단 기본 x1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봐요. 그래서 어느 점을 통과하는지를 일단 알아야죠. 어느 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2 빼기 2a 더하기 2a니까 2네? 그치? 무슨 뜻이야? 이 직선 역시 1,2를 지나가요. 이해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죠. 왼쪽에 직선 그릴 때는요. 여기에서 촉촉촉촉 움직이는 직선 그리면 돼요. 그쵸? 이 앞에 있는 값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값에 따라서 바뀌는 이렇게 생긴 직선 또는 뭐 이렇게 생긴 직선 이런 직선을 일단 상상하시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뭐 요렇게도 가능하겠지. 요렇게도 가능하겠지. 그치? 뭐 여기 기울기 0이면 이것도 가능하고 그치? 여러 가지 왼쪽은 요런 직선. 이해 갔어? 다시 한번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온다고 나중에 가면 더 장난 아니라고 식이 막 정말 지라같이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장난 아니라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뭐예요? 하지 말고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이거 뭐예요? 안 알려줌. 난 알려줄 거야. 이것들이 이거 열심히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어쩌라고요? 이것도 안 했는데. 이것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풀어? 이해가냐고.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면 일단 분기점 값을 대입해 본다고요. 기본적으로. 이해 가요? 분기점 값을 대입해 보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이거 1차 함수잖아요. 그렇게는 볼 줄 알아야지. 뭐 아무리 복잡 A가 있고 B가 있고 뭐가 중요해?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1차 함수 그치? 선분. 이해 갔냐고. 근데 마침 이거 x1 대입하면 2 나온단 말이야. 보다시피.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선분. 자,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요?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대. 이거 두 개를 합친 함수가 f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 6글자네.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대. 이걸 5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게? 역함수가 존재 8글자로 가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8글자를 5글자 중에 뭐다? 1대1 대응이죠. 아까 했잖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쵸? 이런 함수들은 역함수가 없지만 요 함수는 역함수가 있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요? 1대1 대응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대1 대응인 거 이해 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질문. 1대1 대응을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방법은요? 뭐였죠? 바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일 것이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렇게 선분이 나오면 안 돼요. 오른쪽 요 선분과 교점을 그리면 교점 이제 가로선 그리면 교점 2개거든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요런 건 다 돼요. 가로선을 그리면은 교점이 1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죠? 보다시피 기울기의 차이입니다. 되는 것들은 기울기가 양수고요. 안 되는 것들은 기울기가 0이나 음수죠. 따라서 앞에 있는 기울기 2 곱하기 1 빼기 a가 0보다 크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푸는 건 간단하죠? 1차 부등식이니까 a는 1보다 작다예요. 이해 갔어?
세 번째 3번 208페이지 fx라는 함수가 2x 더하기 a입니다. 이것의 역함수라고 하는 놈은 b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a값과 b값은 얼마일까요? 찾는 문제입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 찾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보통 우리가 역함수를 식으로 찾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y랑 x랑 뒤바꾸는 거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 y가 없는데요? 이게 y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이렇게 선생님 y가 안 보여요 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제 함수값, 그치? 일종의 함수값, 쟤를 우리 보통 y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fx가 y예요. 이해 가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은? 얘의 역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역함수 찾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아까? 식으로 찾는 방법. x랑 y랑 서로 바꾸면 돼요. 따라서 x는 2y 더하기 a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어떻게 쓴다? 양함수로 쓴다고 했어요. 그쵸? 양함수가 뭔데요? 좌변에 y 쓰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a를 이항하면은 2y가 x 빼기 a인 건 이해 가죠? 그쵸? 양변을 2로 나누면은 2분의 1x 빼기 2분의 a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역함수는 얘고 나오는 이 y 값을 보통 함수 값으로 보기 때문에 요 y 대신에 요걸 쓴 거예요. 이건 역함수니까요. 원래 함수가 아니라 역함수기 때문에 요 y 자리를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합니다 해서 다시 처음 문제가 y는으로 나와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요만큼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처음 문제가 처음부터 그냥 y는으로 나왔으면요 요만큼만 구하면 되는데요. 처음 문제가 fx는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풀이를. 이해 갔나요? 처음 문제가 y는 뭐뭐뭐를 역함수 구하시오 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x와 바꾸면 끝이에요. 단지 그거를 양함수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문제가 y가 안 나오고 이렇게 fx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요 일단 이거를 y로 고쳐놓고 끝났을 때도 요거를 f 인버스 쓰는 거에 불과해요. 그럼 근데 끝났죠? 요거랑 같은 거니까 b는 2분의 1이고요.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뭐. 그쵸? 이해감? 빨리 풀고 2교시는 2교시 1.2교시 동안 수업하고 0.8교시 동안은 이제 숙제 검사 및 문제 푸는 시간,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줄게요. 4, 5, 6, 3개를 후다닥 풀고 시간 좀 오버되겠지만 어쨌든 후다닥 풀고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fx는 x 더하기 1, gx는 3x 빼기 2에 대하여 f, g와 f 합성의 역함수 f에 2를 대입한 값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건 거의 학교 시험 거의 99%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주어진 함수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라가 이제 취지인데요. 아까 배웠던 거 등장해요. 뭐? 요거 합성함수의 역함수 요 부분 말이에요. 기억나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아까 한국에서 일본 갔다 미국 가는 거 한 번에 가는 게 합성함수면 가서 안 올 거야? 다시 돌아와야 될 거냐, 그치? 그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역함수였죠. 요령이 뭐였죠? 이 GF, 왼쪽의 G, 오른쪽 F가요. 바뀌어요, 서로 이것도. FG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서 둘 다 역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바뀐 다음에 앞에는 F가 합성되어 있고 오른쪽엔 또 F가 한 번 더 합성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2대입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 갔어요? 두 번째.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요.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라 했던 거 기억나요? 다시. 요렇게 두 개예요. F라는 함수와 F의 역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어떤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 두 개를 합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등함수라서 항등함수가 뭐죠? 자, 이 함수에 지금 이만큼을 대입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요? 이만한 함수에 얘를 대입한다예요. 근데 이게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 G 인버스 F에 2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준식을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정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 두 개 지우면 돼요. 약분, 속어. 그럼 요거만 남죠? 요거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끝났죠? 이렇게 두 개 합성하는 건요. 괄호를 연속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럼 첫 번째 F2를 일단 찾아야겠네. F2가 얼마죠? 3.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 G 인버스 3 찾기예요. 아까 했던 거다. 그치? 인버스 값 찾기는 실제 인버스를 구해서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버스 값 찾기는 실제 함수,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라고요? 이 값을 A라 놓고 그치? A 값 찾기로 바꿔도 된다 이거죠. 따라서 요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GA는 3. 이해 가요? 앞뒤를 바꾸면 인버스가 사라져요. 이런 거 그쵸? 따라서 GA가 3이니까 A 대입한 값 3A 빼기 2가 3이므로 A는 3분의 5. 정답은 3분의 5가 되겠죠. 이해 가요? 두 개. 또 끌까? 더워? 이를 추울까봐 히터를 또 괜히 또 학원 갔더니 뭐 히터도 안 틀어주는 아주 짠돌이 구두쇠 학원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또 그치? 뭐 내가 전기세 내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은 추울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5번 문제, 6번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5번 문제는요. y는 x라는 함수와 y는 fx라는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그려져 있고 여기가 a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여긴 b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여긴 c 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 여긴 d 오도도도도 오도도도 여기는 2라고. 참고로 이 점선들은 모두 축과 평행 또는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f 두 번 합성한 거에 역함수의 c 대입한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 핵심이 이거죠. 이 직선이 보다시피 y는 x 무슨 뜻이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좌표값과 y 좌표값은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 요점 보세요. 요점 어때요? 직선 위의 점이죠? 직선 위의 점인데 x 좌표가 a잖아요. 그럼 요점의 y 좌표도 a겠죠. 이해 가죠? 여기는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 위의 점이죠? 직선 위의 점인데 x 좌표가 b란 말이에요. 따라서 y 좌표도 b일 거고 요점도 마찬가지죠? x 좌표가 c니까 y도 c일 거고 요점도 마찬가지죠? x가 d니까 y도 d라고요. 이거 이해 가죠? 일단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좌표랑 같기 때문에 이 빨갛게 표시한 4개의 점에 y좌표, 여러분 교재에는 왼쪽에 눈금이 없죠. 그렇죠? 저 눈금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럼 방금 찾은 눈금 값을 이용하여 이제 그래프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의 좌표를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겠죠. 이 파란색 점 좌표는 뭐예요? B, A고요. 그렇죠? 요 파란색 점 좌표는 C, B고요. 요 파란색 점은 보다시피 D, C고요. 그래프 왜 이래 이거. 이 점은 E, D가 돼요. 그렇죠? 이 점들을 얘가 지나죠. 그렇죠? Y는 fx가 이 점들을 지나요. 이해 갔어? 따라서 이 점들을 Y는 fx가 얘네들을 지난다. 이므로 뭐 할 수 있죠, 여러분은? 대입. 그렇죠? FB는 얼마고? A. FC는 얼마고? B. FD는 얼마고? C. FE는 얼마야? D가 되겠죠. 이해 갔죠? 끝났슈. 자, 이거 여기 인버스 나왔으니까 인버스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각각을 인버스로 쓸 수 있겠어. 이거 인버스 쓰면 뭐게? F 인버스 A는 B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요? 이걸 인버스로 쓰면 뭐가 돼요? F 인버스 B는 C. 얘를 인버스로 쓰면 뭐가 되죠? F 인버스 C는 D. 얘를 인버스로 쓰면 F 인버스 D는 E입니다.
끝났네요. 자, 다시 할게요. 주어진 거는 아까 여기서 연습했던 합성함수, 역함수입니다. 뭐라고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푼다고요? 얘네들을 바꿔요. 바꾼 거 티도 안 나겠지만, 그치? 바꾼 다음에 인버스를 서로 이렇게 매겨요. 그게 합성함수, 역함수 푸는 법이죠. 여기에 뭘 대입해요? C를 대입하라 이 뜻입니다. 괄호를 연소로 쓰면은 이런 거에 불과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F 인버스 C가 얼마입니까? F 인버스 C는 D래요. 그쵸? 요거 안을 D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건 뭐예요? F 인버스 D랑 같은 거고요. F 인버스 D래요. F 인버스 D가 얼마인데요? 2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끝으로 한 문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를 2교시로 나눠서 푸는 게 더 웃겨. 그치? 한 교시만에 다 풀어버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오랜만에 질문하는 시간, 숙제 검사하는 시간 등등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번 문제. 1시간 1분째예요. 현재 지금.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고요. 그 역함수를 우리는 보통 f 인버스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gx라고 그냥 쓰겠대요. 그럴 때 요 두 그래프, 하나는 y는 fx, 하나는 y는 gx. 이 두 그래프에 교점 좌표 찾는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쵸? 교점 좌표 찾는 문제예요.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이게 증가함수냐고요.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이거 증가함수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감소함수예요. 이거 감소함수인 건 이해 갔어요?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쵸? 그 직선 그리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쵸? 이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는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그래프를 잘 그려서 야, 이건 감소함수지만 교점은 똑같이 y는 x랑 같겠구나 하고 푸는 방법도 있긴 해요. 자신 없으면 직접 역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아까 해봤죠? 그쵸?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이거를 y로 쓴다고 했고요. 그쵸? x, y 바꿨으면 끝나요. 헷갈리니까 역함수부터는 색깔을 바꿀게요.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5. 다시 처음 함수랑 똑같으니까 이거 깜장색 썼고요. 여기부터 역함수로 내가 색깔 일부러 바꿨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줄 하나 쓱 긋고 여기부터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랑 y랑 서로 바꿨으니까. 그쵸? 자, 이거를 양함수로 쓰면 돼요.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니까 y가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5인 건 이해 갔나요?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요거를 그냥 역함수 기호만 쓰면 돼요. 지금은 역함수가 gx니까 그냥 여기서는 g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역함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 교점 찾기니까 원래 함수 얘, 그냥 얘라고 할게요. 편의상 얘와 역함수 얘의 교점 찾기예요. 이해 갔어? 이 둘의 교점 찾으라니까 뭐 하면 돼? y끼리 같다. 다시 한번 교점은 어떻게 한다? 연립하는 겁니다. 그쵸? 식을 연립하라는 뜻이에요. 얘랑 연립방정식 역시 푸시요. 즉 마이너스 2x 더하기 5랑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5랑 같아요. 이항하면 이쪽 2분의 3x고요. 이쪽은 2분의 5 나올 테니까 맞나요? x는 3분의 5 맞아요? 일 거고요. 그쵸? x 3분의 5를 뭐 여기 까망색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y 값도 3분의 5가. 지금처럼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왔을 때는 y는 x와 교점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생략할게요. 따라서 지금처럼 교점 좌표가 3분의 5, 3분의 5 나왔으니까 교점 좌표 두 개를 더하시면 3분의 10이 되겠네요. 이해가?